고척에서 벌어진 롯데의 또 하나의 악몽입니다. 분명히 따라붙었고 분위기도 있었고 동점까지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팀은 그 타이밍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명의 이름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민재, 유강남. 하나는 반짝했던 신데렐라의 추락. 하나는 80억짜리 FA의 민낯. 이제 팬들의 참을성은 바닥을 드러냈고 김태형 감독은 결단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있어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경기까지 48승 41패 3무를 기록하며 리그 3위를 지키고 있던 롯데는 4위 기아 타이거즈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중요한 일전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후반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던 롯데는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3위 수성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불펜 붕괴라는 익숙하고도 뼈아픈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키움은 푸이그 퇴출 이후 새 외국인 타자 카디네스를 등록하고 웰스와의 고별전을 준비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종진 감독 대행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절실함이 배가 된 팀이었습니다.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 선수였으며 키움은 웰스를 내세웠습니다. 웰스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6주 단기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었기에 마지막 등판에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키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회 말 임지열 선수가 좌전 안타를 기록하며 출루했고 좌익수 레이에스 선수의 느슨한 수비를 틈타 2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이후 이주영 선수의 적시타로 키움이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2회 말에도 주성원의 사구, 김건희의 내야 안타, 송성문의 볼넷으로 만든 2사. 만루에서 임지열 선수가 다시 한번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점수는 3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롯데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3회 초 황성빈의 안타와 도루, 그리고 한태양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며 추격을 시작했고 5회 초에는 정훈과 황성빈의 연속 안타와 상대 포위를 엮어 만든 2사 2루와 3루 상황에서 레이에스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며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발 나균환 선수는 이날 6이닝 3실점, 9탈 3진의 호투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특히 5타자 연속 3진이라는 인상적인 장면은 경기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롯데 쪽으로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6회 초 1사1루 2루의 역전 찬스에서 정훈과 전민재가 연속 3진을 당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이후 이어진 6회 말에는 정철원 투입 후 연속 안타 허용, 홍민기의 긴급 등판으로 가까스로 병살타로 이닝을 막아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7회 말 그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송성문, 임지열, 이주형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고 뒤이어 올라온 김강현 선수가 최주원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으며 점수는 6대3까지 벌어졌습니다. 9회 초 롯데는 나승엽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대주자 김동혁이 폭투를 틈타 3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격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키움의 6대3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패배로 롯데는 후반기 들어 1승 3패라는 불안한 성적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팀 순위 3위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서 마땅한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불안한 흐름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아가 LG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간신히 3위를 유지했지만 롯데 팬들 사이에선 이젠 시간 문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펜 붕괴라는 장면이 되풀이된 경기였으며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팬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2025 시즌 초반 눈에 띄는 활약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격수입니다. 타율 3할을 넘기며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빠른 발과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시즌 초반 롯데 내야진의 활력소 역할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민재 선수는 초반의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에 빠진 모습입니다. 7월 22일 키움전에서도 전민재 선수는 3타수 무안타 3진 1개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경기였던 7월 20일 LG전에서도 3타수 무안타
7월 18일 LG전까지 포함하면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이며 9타수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서의 삼진은 결정적인 1-4-1루 2루의 찬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훈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난 직후 전민재 선수가 그 뒤를 이어 같은 방식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전민재 선수는 현재까지 타율 2할 9푼 3리, 출루율 3할 3푼 7리, OPS 0.712를 기록 중이며 홈런 3개, 타점 26개, 도루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안타는 76개에 불과하며 득점은 32점으로 시즌 후반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상승세가 없다면 100안타 진입은커녕 3할 유지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출루율 0.337은 리드오프 자원으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이며 OPS 0.712 역시 최근 유격수들 평균 수준과 비교해도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3할 타율도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에서의 실책과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전민재 선수는 시즌 초반 안정감을 보여줬으나 최근 들어 실책성 플레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송구 실수와 포구 판단 미스 등 정확성보다는 조급함과 피로가 느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전민재 선수가 프로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 점이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 능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컨디션 저하가 계속된다면 롯데의 유격수 안정성은 물론 전체 내야진 밸런스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박찬영, 한태양의 활용을 언급한 것도 결국 이런 전민재의 하락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FA 4년 80억, 보장금액 74억 원.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최고 수준의 포수 FA 계약. 이제 그 계약은 완전히 독이 되고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최근 2경기에서 모두 3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며 7월 22일 키움전, 7월 20일 LG전 모두 0할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6타수 무안타이며 단 한 번도 출루하지 못한 채 경기당 3타석에서 모든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즌 전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현재 유강남 선수는 타율 2할 7푼 9리, 홈런 4개, 타점 25개, 안타 51개, OPS는 0.802를 기록 중입니다. 출루율은 3할 8푼으로 높지만 도루는 0개, 주루 능력이나 파워 측면에서는 사실상 포수의 전형적인 틀 안에 머무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격에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비에서의 기여도 부족입니다. 현재 유강남 선수의 수비 이닝은 386.1이닝. 반면 백업 포수 정보근은 336.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50이닝밖에 되지 않으며 사실상 주전 포수와 백업 포수의 수비 부담이 비슷하다는 점은 2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유강남 선수의 계약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유강남 선수는 이전 LG 시절에는 5년 연속 950이닝 이상을 소화하던 확실한 주전 포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 이적 이후 3시즌 동안 그 수비 이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2024 시즌엔 고작 324.2이닝에 머물렀고 지금은 정보근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비 공헌도의 개선이 없다는 점은 유강남 선수가 이제 체력 문제, 프레이밍, 투수 리드 등 전반적인 포수 능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유강남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OPS 0.8? 정복은 OPS가 0.7인데 수비 더 잘함. 정말 먹튀로 남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벤치에서라도 책임지라. 롯데 입장에서 유강남의 계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투자 실패이자 전력 실패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의 영향력도 사라진 상황에서 유강남 선수가 향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KBO 역사상 최악의 FA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인터뷰에서 부진한 타선과 교체에 대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승민, 손호영이 빠르면 24일부터 1군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타선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은 정훈과 전민재가 삼진으로 물러난 6회 초 역전 기회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일루수 자원으로 고승민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는 나승엽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낸 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현재까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타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양과 박찬영 같은 젊은 내야 자원들이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 활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타선을 위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김태형 감독의 발언은 그저 기대가 아닌 결단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민재와 유강남 같은 고정 멤버들이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겐 더 이상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팬들도 이에 반응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한두 경기 슬럼프가 아니라 시즌 흐름이 무너진 상태다. 고승민, 박찬영, 박재엽 차라리 이들이 더 낫다. 는 반응이 나오며 김태형 감독의 변화가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닌 시즌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이제 후반기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선택지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위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고승민, 손호영, 박찬영 같은 이름을 입에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이며 기존 고정 멤버들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판단과 결단이 실제 라인업 변화로 이어진다면 향후 롯데 자이언츠의 후반기 전략은 크게 요동칠 수 있으며 이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느냐가 롯데의 4강 진입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등 못하면 결단뿐입니다. 전민재 선수는 체력 저하와 타격 슬럼프, 수비 불안까지 겹치며 점점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이제 OPS 수치로조차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독은 변화의 메시지를 보냈고 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